복 교수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백금 동국 시리즈인데 아까 말씀하신 사학사상에서 앞뒤 여러 가지를 전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 좀 잘라버리고 집중적으로 한백금 동국 시리즈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역사가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데 왜곡된 우리 민족사를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도 철들고 나서 한 50년 동안, 그러니까 반백년에 되겠죠. 이런 고민을 시작한 게 한 5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동안 이 길에 서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은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까 하고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를 역주하면서 일제 식민사관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반도사관을 비판을 했죠. 그리고 그 연구 성과가 이제 지금은 이제 현 압록강과 원산만으로 되어 있는 고려 국경을 요하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연구 성과를 2018년에 제가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식의 인식의 뿌리까지 이제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작업을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의 아방강역고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역주본을 냈습니다. 그건 이제 전부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고려 관련 횟수만 일단 성과를 내서 그것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선왕조, 조선 후기 이 많은 이제 그와 관련된 학자들을 그러니까 직접 다산의 아방강역고는 읽어보면은 그 이전엔 한치훈과 한진서가 쓴 해동역사라는 책에서 거의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 책의 중요한 줄거리를 삼고 있고 많은 부분 그대로 그냥 베꼈습니다. 거의. 그리고 일부 이제 표현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완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중요한 틀은 전부 다 그 줄기는 전부 한치훈, 한진서의 해동 역사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왕조의 문물의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 문헌비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1770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아까 얘기한 반도사관에 근거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의 생활 터전이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의 이제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산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이제 한치훈도 한진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조선왕조의 텍스트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올라가서 뿌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이제 계속 이제 추적해 들어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산이 조선 상고사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지나가면서 조선 후기의 역사지리와 관련된 모든 글들은 이 구암 한백겸의 동국 시리즈에 출발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다 갖다 베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조선사 역주본을 내면서 이미 이제 그런 쭉 이 사학사 정리를 하면서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들여다봐서 이 부분을 아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얘기했던 반도사관의 뿌리가 한백겸의 동국 시리즈에 있다면은 그걸 그냥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작년에 조선사
역주 사업을 총괄해왔던 복기대 교수를 통해서 대한사랑이 올해 그런 자리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조선사를 역주할 때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이 부분을 그냥 철저하게 이번이야말로 그냥 그 반도 사건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됐었는데요. 첫째는 이 구함 선생의 동국 시리즈에 대한 기존의 주류 사학계의 평가, 남북한 주류 사학계의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이분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근데 그래서 논문들을 쭉 정리를 해 보면 논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전부 한결같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동국 시리즈야말로 한백겸이야말로 아까 이제 우리 기조 강연을 하신 분들이 실학에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학자의 선구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동국 시리즈가 실학적인 저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그렇게 써져 있고 지금 그게 주류 사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학적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그분들은 논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실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실증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실학적인데 실학인데 동국 시리즈는 그런 원칙에 근거해 쓰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증적이고 그리고 실학적이고 실학이라는 말은 흔히 얘기하면 어쨌든 이게 진실된 거, 옳은 것, 맞는 것, 믿을 만한 것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 한백겸이 얘기해 놓은 우리 민족의 이 생활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실학적이고 그것이 맞는 말이고 신뢰하는 말이고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 총독부의 반도사관이란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판하고 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실학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준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객관의 기준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자의적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이 마음대로 누구나 듣고 고개를 끄덕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믿으시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이라고 하면 그런 말인데 그러면 그 말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내 주장, 내가 마음대로 어떤 이게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이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하면 그러한 것을 미리 전제해놓고 가정해놓고 자의적으로 전제해놓고 거기서 시작해서 어떤 많은 사례들을 가져와 봐야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가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봐야 그거는 하나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토톨로지라고 하는데 동어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전제를 하면 안 된다. 가정을 세우면 안 된다. 뭐라고 미리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 그것은 이제 부당전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당전제의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부분을 이제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 실증적이라고 하는 건데 실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육하원칙에 충실한 여러 데이터들을 가능한 많이 수집을 해서 그것을 서로 교차 분석해가지고 확률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기조 강연을 하신 분 얘기대로 하면
통계학에 충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거 뭐 연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얘기하고 상당히 역사 지리를 얘기하니까 실용적인 경제 얘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좀 약간 이제 생각의 어떤 간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과 통하는 거죠. 통계학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통계적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가 아닌가 그것을 검토해봐야 하는 거예요. 교차 분석의 원칙. 그러니까 아까 이것이 실학적이 되려면 첫째 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죠. 부당전제의 원칙. 미리 가정하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게 이제 그거는 객관적이라고 객관적이 되려면 그래야 된다. 두 번째로 이것이 실증적이 되려면은 교차 분석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강화해야 된다. 더 많은 사례를 육하원칙에 근거해 충실한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걸 서로 교사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결론의 확률을 높여가야 된다. 이것을 처음 정리해야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었고요. 제가 이제 과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다음 두 번째 과제는 이 동국지리지가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리에 관한 얘기를 사실 그 한문이 그렇게 어려운 한문도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우리가 연구한 이 연구자들은 대개 한글 세대들이고 한문에 약합니다. 그리고 이걸 연구하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뭐 대충은 그분들 속속들이 들어가서 한문 실력을 얼마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의 한문 실력은 저나 뭐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 수당에 가서 한문도 외우고 사서삼경도 읽고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한문 전적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기본 저서인 동국지리지에 대한 번역서도 제대로 하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서뿐만 아니라 이 번역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번역 그 밑에 아주 충실한 주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석은 그냥 뭐 이것저것 아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증적이 되려면 그리고 아까 이게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당전제의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교차분석의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관점을 철저하게 견제하면서 이 역주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이 두 번째 과정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그런 작업 과정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선총독부 조선사를 역주할 때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고려국경 기존에 되어 있던 고려국경이 그렇게 교과서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결과를 내놓았던 것인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소위 경합설 정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단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원칙에 서서 그 작업을 했고 그때 그런 작업의 이 바탕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업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될 이 논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역주본을 내놓게 되었는데 역주본을 제가 작년에 이제 부탁을 받고 역주본을 빨리 정리를 해서 대한사랑학술부에다가 보냈더니 고맙게도 이 책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학술대에 앞서서 이걸 단행본으로 내서 많은 분들이 좀 읽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아주 아담한 책으로 지금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리한 그 논문을 이 역주본의 뒤에 붙여서 일종의 해제 형식을 이제 정했습니다. 해제 형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조선사를 역주할 때 총괄 작업을 했던 복교수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복교수가 정말 고맙게도
서론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까지 엮어서 서론하고 그리고 역주 본문하고 그리고 제가 뒤에 오늘 발표한 논문 뒤에 해제 형식을 붙여서 이 책으로 이렇게 아주 따끈따끈한 책으로 제가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만들어낸 결론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 책의 동국 시리즈는 과연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증적인 실학의 학문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건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옳다는 것의 내용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삶의 터전이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결론, 이것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주장이 옳다는 거죠. 일제 식민사관 반도사관이 옳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철저하게 이제 검토해 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전혀 반대이다. 그 첫째로는 아까 얘기한 제일 첫 번째 그 원칙, 그러니까 부당 전제의 원칙, 이게 객관적인가 아닌가부터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 역사적인 삶의 터전이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그 아무런 가정 없이 이미 그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광범하게 수집해서 서로 분석하고 교차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보니까 결론이 그렇더라라고 해야 될 것을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미리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을 기존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단히 칭찬을 해놨습니다. 요새 우리 교과서에 삼한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마한진한변한 삼한론. 그 삼한이 현재 이 한강 남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죠. 그 주장을 이 양반이 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 이제 그 공식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이제 전제를 하느냐면 이건 좀 알려진 얘기라서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남자남, 북자북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은 근거는 뭐냐면 한강을 경계로 해서 한강 남쪽은 삼한이 있었고 그리고 한강 북쪽은 삼조선이 있었다. 한강 남쪽의 삼한은 중국과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남한의 삼한은 한강 이남의 삼한은 삼한대로 자기 역사를 발전시켜왔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삼조선은 북쪽대로 독자적인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떤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고함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제 이 조선 왕조의 이제 영토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으로 이제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엮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삼한과 삼조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독자적인 역사는 이분은 동국이라고 부릅니다. 동국의 역사는 독자적인 자기 역사를 갖는다. 그러면 동국과 분리되는 이제 중국의 역사는 중국은 중국대로 독자적인 역사를 갖는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남자남 북자북설은 동국은 동국 독자의 역사를 갖고 중국은 중국 독자 역사를 갖는다라는 식의 논리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번도 이런 뭡니까 이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근거해서 한백겸의 동국 시리즈의 사론은 동국 독자 사론이다.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앞에 제가 써놓은 반도사관의 연원 동국 독자 사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동국 독자 사론은 한백겸이 처음에 그 의도는 아마 대단히 선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이게 발표된 시기가 1610년이거든요.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바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대대로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그런 이 영향을 받고 문화적인 어떤 그 혜택을 받아왔던 일본이 그 전에 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고 이 나라 자체를 이렇게 그냥 그 형편없는 어떤 지경까지 끌고 가버린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나라 자체의 우리의 독자적인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마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자적인 관점을 강조하려고 시작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뭡니까, 미리 그거를 이제 한반도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지리적인 어떤 그 공간을 그대로 이제 미리 전제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동국은 동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라고 하는 독자 사론을 정리하면서 미리 사전에 이 틀을 정리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옛날 역사 사적들,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를 하니까 그 안에 갖출 수밖에 없죠. 그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좀 얘기가 좀 뭐 이렇게 빙빙 돕니다만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지배는 임진강 아래쪽에 대한민국은 남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역사를 역사 지리를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꼴입니다. 마치 남쪽만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지리를 정리할 때는 한강 이남의 이 남쪽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남쪽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역사적인 사료가 나오면 그건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런 식의 주장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북 오도청에서 나온 어떤 기록이랑 이북 오도청에서 내려온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기 살고 있는 어떤 기록들, 이건 다 그냥 잘라야 되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한 의도, 옳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게 깬 지식인이 뭔가 우리 거 정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선한 의지에 의해서 일을 시작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 전제가 그렇게 자기를 가두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게 대륙과 그리고 한반도에 널리 널려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터전은 한반도뿐이니까 한반도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만 선택하고, 그리고 저쪽 이 반도에 이렇게 널려 있는 그 관련되어지는 자료들은 잘라버리겠다, 그런 식의 얘기가 미리 전제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연구자들이, 해방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겁니까? 이것은 객관 사실 자체를 훼손하는 거죠. 객관이기보다는 대단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미리 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허학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전제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실증적이라고 하는 실학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실증적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실증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하원칙에 충실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그것들을 서로 교차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주장의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보면 이제 이 사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장의 근거는 그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쪽 사만이라고 하는 게 중국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독자적이냐 하니까 독자적인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눈을 씻고 읽어보십시오.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또 읽어보고 또 읽고 자료를 읽어봤는데 남한이 독자적인 이유, 사만이 남자남 북자북인 근거가 뭐냐 하니까 중국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독자적으로 가둬놓은, 한반도에 가둬놓은 그 원칙, 그 가정을 가지고 그가 먼저 시작한 것이 사만에 대한 주장인데, 사만에 대한 논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이 사만과 관련해서 얘기해 놓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이 당나라 조정에 보낸 공식 문서에서 마한이 고구려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이 당나라 조정에 보낸 공식 문서에서 마한이 고구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양반이 아주 허약한 그런 전제를 가지고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잘못됐다. 이거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은 중국과 이 남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거리가 멀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하는 건데, 세상에 무슨 이 마한이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북쪽에, 그리고 또 대륙까지 이제 가 있는 그런 고구려하고 어떻게 연관이 씌워질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 전제에 안 맞으니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태사시중장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고운 최치원의 이제 그 문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이 실증적입니다. 그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번에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실증적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고운 최치원의 그런 주장을
삼국 사기에서 인용하고, 아까 삼국 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삼국 사기에서 그 주장 자체를 김부식은 대단히 근사한 얘기다, 옳은 얘기 같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부분 자체도 잘라버립니다. 있어왔던 그 귀중한 삼국 사기의 그 기록도 그 옳고-그르고한 논쟁을 차치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또 일련의 삼국 유사에도 등장하는데 이것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초에 이제 건건의 동국통갑이라는 책에서는 고구려를 변한과 관련 지어놨습니다. 이것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허약한 이 양반의 남쪽이 중국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당 전제 위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아주 무거운, 그리고 잘라서는 안 되는 자료들을 일거에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실학적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이제 이 이전 학자들이 정리해 놨던 것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를 이걸 어떻게 실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실학적이지 않죠.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전혀 실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뭡니까, 구체적인 그 뒤에 보면요, 좀 이거 내리는 게 없네요. 여기, 네. 여기 보면 지금 시간에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강론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모두 지금 얘기하는 강론 쪽에서 한 100개면 전부 다 모든 자료를 중국과 대륙과 한반도에 걸쳐 있으면 대륙권은 완전히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조금 이게 이제 꼭 그렇게 한꺼번에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니까 중국 자료를 한반도 이웃으로, 네. 중국 자료를 한반도 이웃으로 둔갑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반도의 역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인데 그 대륙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주 그냥 그 귀퉁이에 붙어있는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해서 자기의 대륙과 한반도의 관계를 잘라버리는데 온 자기의 논리를 집중합니다. 그 뒤에 하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네. 이게 조선의 강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조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고조선과 관련해서도 여기 보면 전부 모든 이야기를 다 대륙 안으로 다 그냥 우겨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 고조선 관련한 이야기를 전부 대륙에 두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이 평양이라든 요새 우리 주류 학계에서 얘기하는 한반도 안으로 다 우겨놓고 싶을 텐데, 청대의 고등학자인, 거기 보면요, 두 번째 한반도설 이렇게 되어 있는 청대 고등학자인 심흔하는 사람의 한서 소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평양부는 동남쪽까지 왕릉까지 500결이다라고 얘기해서 이쪽 그렇지 않은 그 위에 이 한반도설과 이제 관계 좀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제가 들어서 이런 주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 있었던 신정동국 여지 성남에서조차도 이 삼조선 평양과 관련되는 부분은 요하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있는, 이런 거 다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위치와 관련해서도 전부 다 거의 다가 모두 한반도 안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 위에 대륙이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 압록강 그 귀퉁이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건 전부 다 한반도, 목표는 그렇습니다. 대륙과 한반도를 잘라버리는데 모든 자기의 논리를 집중하고 있고요. 고구려 위치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옥저의 위치에 관련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청대 고등학자들은 한반도가 아닌 대륙에 있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명일통지를 인용해서 해주라고 하는 곳이 옥저국의 지역인데 지금 봉천 해성현이고 봉천 개평현은 그리고 개포성이며 뭐 하는 이런 식의 대륙과 관련된 얘기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부
이 구함은 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동옥지 위치와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예맥 위치와 관련해서도 전부 한백겸은 이것이 전부 다 뭐 춘천 뭐 이런 뭐 이 관서지방 이런 식으로 전부 한반도로 다 비정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그 위에 한서라든지 기타 다른 그 여러 기록들 중에서 이와 관련되지 않은 반도 그 대륙에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전부 다 검토했을 텐데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여국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그 이 저 대청일통지 이런 쪽에서 보면 봉천부 개원현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마 읽었을 텐데 전부 다 이제 한반도와 대륙을 분리시키고 모든 걸 한반도로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설비 안 맞으니까 다 잘라버렸습니다. 음누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거기 다 보면 그렇지 않은 기록들, 자기의 주장과 서로 어긋나는 주장들이 있으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들 그 있습니다만 대청일통지를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청대 고정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기록들 찾아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학자들까지 동북 공정을 주장한 중국 학자들까지 고정해 놓은 그런 대륙에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 자체를 철저하게 구하면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금 여기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사망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고구려 관련해서는 전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은 압록강 주변에 귀퉁이에다 그냥 갖다 붙여놓고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삼국시기의 고구려 이유 얘기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얘기 고려시대 때 동계 고려 북기에 관한 얘기 고려 북기에 관한 얘기는 제가 저 뭡니까 고려 국경과 관련해서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고려 북기와 관련된 강동 육지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대륙과 관련되어 있고 대륙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이 고함 선생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려사에 있는 그와 관련되는 그런 기록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걸 그대로 전제해놓고는 아무런 비판하지 않고 그냥 한반도 안으로 다 우겨 넣어버립니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그 뒤에 얘기는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 고정해놓은 동북시리즈 연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제 논문에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논문을 간단하게 읽으시면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쯤에 400여 년 전쯤에 구함 한백겸이란 분이 발신한 보이스피싱, 이게 보이스피싱이죠. 거의 보이스피싱에 가깝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우리가 지금 전부 집단적으로 걸려 들어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대륙의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을 그저 내줬습니다. 이 현재 그것이 지금 조선 후기의 소중화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일제의 식민사관, 반도사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남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한이 적대적인 관계로 더 치닫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그 문이 그때 열렸다는 겁니다. 이때 역사지리학적으로 그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전부 집단적인 최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최면으로 벗어나려면 다시 이 뿌리 자체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이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학이 아니고 이거 허학이다. 허학일 뿐만 아니라 역사 사실을 훼손한 것이고 이것은 역사를 그야말로 왜곡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정리해 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함 자체가 아주 철저하게 허학으로 잘못되어 온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많은 선학들의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기했던 그 많은 부분 대륙과 한반도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정리를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제 발표가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일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